이럴 거면 뮤지컬 6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해아로운 공연생활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 어떤 작품이죠? 예, 멸하군입니다. 멸하군 맞나 이거? 아니죠, 그거는 스웨게이지. 아 맞아. 오웨오. 예. 멸하군 이거. 근데 이게 맞아. 멸하군하고 스웨게이지 작곡가가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그런 너무 잘 알죠. 예. 네. 이정현 작곡가. 예. 멸하군 이런 거였는데 자꾸 멸하군 이렇게. 양반들의 세상. 멸하군 섞어서. 네. 연출도 초연 때 같았었죠.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매추조선 연출이 바뀌고 하면서 이번에 우진아 연출이 멸하군을 연출을 하죠. 됐고, 네. 9월 10일까지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이 되고 공연 시간이 초연에 비해서 확 늘었습니다. 인터미션 는 것도 는 거지만 길어졌어요. 135분입니다. 평일날 8시 하니까 여러분들 좀 늦게 끝나니까 그 막차 시간 잘 생각하셔서 네네. 오시면 좋겠고, 제작사는 시작 프로덕션이라고 이제 멸하군 초연했었던 제작사가 이번에 재연도 같이 함께 하고 이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공연입니다. 네. 제목 처음에 들으셨을 때 아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전혀 뭐 어떤 건지 잘 근데 모르고. 공연 내용 듣고 제목 보면 그러니까 한자로 생각하면 너무 네. 그냥 직관적인 그렇죠. 그죠? 예. 네. 소방관 얘기입니다. 소방관 얘기. 예, 조선시대 소방관 멸하군. 이열치열. 예.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덧대서 만든 드라마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조선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연 보시면서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냥 과거인 것 같고, 네, 과거인 것 같죠. 고려는 아닌 것 같고, 고려는 아닌 것 같고, 일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조선시대겠구나. 일제 강점 아니고 고려 아니고 네, 삼국시대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요? 조선이겠구나. 네. 조선 세조 13년인가? 네. 1470몇 년?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뭐 역사적인 기록으로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이 대화제가 있었대요. 네네네. 그 얘기를 가지고 금화군이라는 곳이 멸하군으로 개편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소방수라고 해야 되나? 소방대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멸하군 이 50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이 인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비군 같은 거 조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방수가 상비군으로 있는 것처럼 과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금화군 금화군도 그 상비군으로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불이 났어. 불이 나서 이걸 빨리 꺼야 돼. 이건 금화군인 것 같고요. 멸하군은 불이 날 원인까지 찾아내서 없앤다고 해서 이제 화재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조직으로 바뀐 거라고. 금화군 같은 경우는 상비군은 아니었던 느낌도 살짝 있고, 멸하군 같은 경우는 그 불이 안 났을 때도 그 밤에 이렇게 망을 본다거나 뭐 그런 조직까지도 상시적으로 불이 났을 때들을 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이름을 바꾸고 더 보강하는 그 대화제의 이유. 맞네요. 제가 또 여쭤봤는데 멸하군 이전에 금화군은 불을 금한다는 뜻이고, 한양 관청에 소속된 군인과 노비 중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재 진압을 위해서 긴급히 투입되는 예비 조직이었대요. 그러니까 상시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다른 일 하다가 노비 하다가 모이는 조직. 군인이랑 노비들 중에서 이걸 때문에 이제 모이는 예비 조직인데 세조 1467년 12월 정도에 궁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이때 화재 진압을 위해서 화재 진압을 위한 정식 군인인 멸하군을 이제 탄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한테 불이 났을 때 안 하고 궁에서 나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야. 보니까. 궁에서 나니까 큰 불이 나자 이제 멸하군을 둬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런 체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극에 나왔던 연화라는 인물이 계속 거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사대부의 불에는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백성들의 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국장님이 그 공연 보시면서
아니 연하가 왜? 라고 했었던 부분이 그렇죠. 이 탄생 비화에 섞여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방금 느꼈습니다. 제가 공연 보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다가 이 멸하군이 2017년 생각보다 좀 예전에 2017년에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 리딩 공연 때 선을 그냥 보인 공연이에요. 네. 이 공연을 이제 그 쇼케이스를 거치면서 공연화됐고 2021년 코로나 한창 때 공연이 됐었고 당시에는 TOM에서 적은 인원으로 5명인가 출연자가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공연이 됐었어요. 그리고 인터미션도 없고 그냥 한 110분 정도의 공연 분량으로 공연이 됐었고 지금 생각했을 때 TOM 무대는 지금 무대가 조금 정형화된 사각형의 무대라고 생각하면 그때 무대는 그레이트 코멧의 TOM 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약간 무대가 약간 그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영상 쓰는 거는 많이 영상을 쓰긴 썼는데 그때 무대는 동선을 다니기에도 좀 복잡스러운 무대였다고 생각하면 지금 유니플렉스 무대는 조금 전형적인 기본 무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의 모습으로 이제 그 지금 무대는 좀 정형화시킨 무대화시킨 무대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네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막 불이 나고 막 부르는 그 군무까지 떼창씬 이런 것들은 그 4명이 다 소화를 해낸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그때는 연화 이쪽이 한 명이었어요. TOM 때는. 근데 이번에는 확립해갖고 거기 이제 이쪽에 조직을 보여주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서사나 캐릭터의 설정을 관객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초연도 보시고 재연도 보신 우리 PD님도 보셨는데 그게 그런 서사가 좀 보였나요? 보이긴 보였는데 너무 짧게 나왔고 약간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혼자 저 많은 불을 지르러 TOM 때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많아져서 개연성도 좀 늘어났고 거의 TOM 때는 거의 캐드먼이에요. 혼자서 다 해요. 혼자 그냥 그 자랑만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쭉 하면 다 돼. 혼자서. 다 도망가고. 중림이랑 멸하군이 뭘 해도 안 돼. 근데 이건 이게 진짜 돼? 마블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대립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직을 3명 늘었는데 그 이제 배우들이 여러 가지 1인 2역 그 이제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로 장치를 받아서 그렇게 좀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초연과 재연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셨는데 물리적으로 인터미션 들어간 공연 시간이 길어진 것도 그렇고 노래도 9곡인가가 신곡이 이제 신곡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새로운 곡. 기존의 곡에다가 새로 9곡을 추가한 거예요. 빠지는 건 없고. 빠진 것도 있죠. 빠진 것도 있고 편곡된 것도 있고 근데 9곡이 들어가면서 이 9곡의 이 곡이 들어간 이유들은 모두 다 캐릭터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넘버들, 캐릭터의 어떤 당위성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넘버들이 들어갔고 공연장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 예민한 부분이죠. 돈이 바뀌어졌습니다. 66에서 88로 올라갔으니까 관객들도 좀 이렇게 체감하는 게 한 2번 정도 하고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텀이 좀 더 있다가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텀이 재연에 바로 올라갔으니까 좀 이렇게 체감하기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노래 넘버 구성 같은 것들을 보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가 끝날 때마다 약간 뭐죠? 그 우리 국장님도 공연 1막 끝나고 저랑 나와서 얘기하셨을 때 노래 얘기하셨잖아요. 박수 칠 만한 곡들로 많이 이루어져서 대중들이 공연 자주 안 보시는 분들도 혹시 유니플렉스에 가서 멸하군 소방관들의 이야기 궁금해서 가서 보시면 노래 듣는 재미가 약간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급의 그런 노래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 박수 막 이렇게 나오는. 귀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연에서 쓰는 영상이 나는 가수다 같은 곳에서 쓰는 저 불후의 명곡 이런 데서 쓰는 영상이랑 영상 패턴으로 노래가 신나면은 반짝반짝거리는 영상 쓰고 막 그 노래가 서정적이면은 저 창가에 빗 내리는 영상 쓰고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멸하군의 영상은 약간 그런 맛도 좀 있어요. 불이 소재가 되고 뭐 타올라라는 넘버 부를 때는 불타오르는 게 막 보여야 되니까. 그쵸. 왜 그 지킬 앤 하이드에서 그 지킬이 처음에 하이드 변한 다음에 나는 에드워드 하이드 와 하면서 불 꽝 하면서 끝나는 이런 효과가 공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보는 맛이 있다. 자칫 너무 나오니까 좀 질릴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영상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나? 목적해두지 않았나? 그래서 공연 보시는 분들이 이 무대나 이런 것들 요즘에 데스노트도 그렇고 영상미나 이런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멸하군이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작가분이 이 작품 임채리 작가라는 네. 작가인데 데뷔작인 것 같아요. 오. 근데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멸하군 그 예전에는 그 불을 어떻게 껐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런 연구들을 좀 했는지 네. 거기서 보면 불 났을 때 막 청 가지고 막 앞뒤로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 멸하군들의 지급받는 네. 도구들 보니까 도끼, 새갈고리, 네. 그리고 뭐 동아줄. 네. 이 동아줄이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천, 네. 장막, 보자기 이런 게 장막으로 씌워가지고 공기 안 통하게 해서 불을 끄는. 그리고 이제 기와집보다도 이제 막 초가집들 많으니까 초가집 같은 것들은 이제 새갈고리로 해서 짚을 내려가지고 제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장치들을 안무에 막 사용했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멸하군을 찾아보면서 아 저게 그 안무였구나. 처음에는 저렇게 불이 꺼질까 싶었는데 안무를 보면서 그러니까 바람 불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안무로 좀 집어넣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자기 물에 젖은 보자기로 덮거나 이게 그러니까 불이 화재가 전염될 것들을 다 이제 치우거나 이런 네네. 식으로 그리고 이제 부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요즘 같이 습하고 덥고 이런 날 그 옛날 에어컨 없을 때는 난 어떻게 살았을지 감히 상상도 안 돼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장님이랑 저랑은 학교 다닐 때 에어컨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근데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골 가잖아요. 네. 저는 한옥에 좀 살아봤는데 그 흙으로 그 집을 짓고 그 나무로 하면 그게 되게 친자연 소재들이 계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고 그러니까 덥고 막 습기 차면 나무가 습기를 쫙 빨아들여서 내부가 좀 쾌적해요. 그리고 이제 건조하면 습기를 내뱉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막 지금처럼 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못 틀을 짜면은 비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틈으로 벌레가 들어와요. 벌레는 취약하죠. 한옥이 엄청 취약하죠. 여하튼 뭐 그 멸하군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공연 초연에서 재연 넘으면서 여러 가지 장치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노래가 9곡 정도가 새로 들어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작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변화네요. 새로 만들었다 해도 될 만한. 그리고 공연 보시면서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장님도 공연 보시면서 그게 제일 의문이었을 것 같은데 불이 어느 날 났어. 그래서 금화군을 그만하고 멸하군을 만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님이 막 얘기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막 그 어떤 뜨거운 사명감으로 이 멸하군을 만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피해자인 공연에 굉장히 중요한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기 큰 희생자인 어떤 사람이 이 멸하군을 유지시키고자 막 아이고 이놈의 스포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되고 미치겠네. 여하튼. 이 연하의 서사를 이해하는데 좀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금화군이었다가 멸하군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사건이 궁에 불이 나서라는 것.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백성들이 화재로 다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사대부들 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 났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이 공연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의미 아닌가? 서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방송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 별로 없는데 방송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약간 드라마적으로 지금 흥미로운 지점은 불을 지르고 다니는 미스테리하게 방화범 조직과 불을 그걸 캐려고 하는 그 멸하군 조직의 대립이잖아요. 근데 불은 사대부들을 이렇게 불을 지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대부들이 배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인데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맞아요. 적인 것처럼 그 대립하는 관계로 만들어놔서 이게 좀 이제 되게 특이한 극적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사대부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들이 너무 무력해지면서 연하 그룹에 대한 쟤네는 뭔가 정말 캐드먼인가 뭔가 저렇게 모든 거 만능 다 한다고 뭐 이런 약간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갈등 구조의 한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대부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쪽 관계는 되게 흥미롭게 그 멸하군과 연하그룹의 갈등 관계는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대부들이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좀 약간 설득력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대부 얘기가 중간에 연화가 화재가 났을 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대부들의 그냥 이 육성 녹음된 얘기로 잠깐 나오는데 요런 연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불이 막 나잖아요. 처음 오프닝에 불이 막 나고 저는 고상호 배우로 봤는데 중림이 와갖고 막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백성을 구해야 된다 막 이러다가 천수 형이 막 이렇게 만수가 죽고 막 이러면서 막 슬픔에 겨워 있다가 이제 금화군을 끝내고 멸화군을 만들도록 허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오프닝에 약간 프롤로그 같은 게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멸화군이 시작되는데 그때 영상에다가 자막 같은 걸로 세조 1473년 뭐 어떤 궁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금화군을 그만하고 멸화군이 탄생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전까지 여러 작고 큰 화재로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다. 뭐 이런 한마디만 있었으면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이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00년 후에 이 멸화군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요? 없어져요. 그걸 아마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인조 15년 1637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쓸데없는 관청이라고 해서 멸화군을 없앤대요. 근데 그 금화군이 있었을 때는 불이 나면 그냥 조직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상비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그 겸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멸화군은 이게 전문 상비직이고 50명 했다가 30명 또 줄어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밤에 계속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보기에는 저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멸화군의 목적인데 그렇죠. 불이 안 나면 그래서 안 난 건데 그래서 안 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다 금에서 그 조직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해서 결국 200년 후에는 없애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있는 이 큰 재난 사고가 났었을 때의 이 맞아요. 대처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일이 안 나면 일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안 나니까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국고 예산을 까먹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빼버리고 그리고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일이 나면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부랴부랴 또 급조해서 뭘 만들고 그럼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어떤 시스템화되지 않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될 공연이라는 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사회적인 작품인지 대사들이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그 대원들이 계속 외치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위에서 그냥 없어지라고 한다. 그거 보면서 너무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계속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무슨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깨달아?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깨달은 걸 우린 방송을 하면서 깨달아. 이래서 보통 그래요. 비평도 글을 쓰다가 혼나겠네 우리. 공연을 볼 때가 아니라 글을 쓰면서 이런 작품이었어? 이럴 때가 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부방송이라는 타이틀은 공부라는 말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배우들이나 연출이 와서 작가가 와서 작품에 대한 왜 이렇게 썼는지를 얘기해 주면 그럼 그제서야 며칠 전에 봤던 공연의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게 오랜만에 이런 경험하네요. 그냥 그때 그 멸화군의 대원들이 자기들의 역할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천수도 대단한 사명감으로 거기 버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건 공연을 보는 캐릭터의 개인적 서사로만 받아들였는데 우리 피디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하필 지금 시기가 맞물리죠. 이러니까
전 제일 화가 나는 장면이 그거였어요. 불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그거를 멸하군의 임금을 깎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장면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진짜 달라진 게 없구나. 그러네. 그리고 우리 소방서들도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장비들 제대로 공급 안 돼가지고 되게 허름한 거 가지고 불 끄고 있고 그게 지금도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 되게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더라도 뭐 그거 갖고 맨날 국회에서는 예산 늘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그런 걸 안 늘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 약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연화 서사랑 멸하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 감정적인 것들이 지금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여러분 뮤지컬 멸하군 이건 청소년 약간 필수 관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단체의 연수 프로그램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러지 않아요? 네. 국가 안보부터 시작해서 재난 이런 거 다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저도 볼 때는 약간 우리 인터뷰션 때 모여갖고 우리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쪽 스토리가 워낙 강하니까 도대체 저게 어떤 내용일까 거기를 상상하고 연하와 이제 그 멸하군 간의 그 미스테리한 추리물 요쪽 범죄 수사물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들이 받는 처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묻혀 있었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좀 약하게 받아들여졌는데 말씀 듣고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가 말만 꺼내도 갑자기 경건해지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사고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특별한 때 뭐 소방관들이나 간호사들이나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때는 막 영웅처럼 그러는데 근데 기본적인 처우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영웅들을 계속 그런 영웅으로 남게 하려면 그들도 사람인데 어떤 뭐 명예 그런 어떤 먹고 살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희생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걸 안 해준다는 게 정말 희한해요. 중림도 약간 캐릭터를 잘 보면 PTSD를 앓고 있잖아요. 엄청. 이 캐릭터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를 당한 그 천수도 약간 마찬가지고. 천수는 조금 그래도 잘 극복한 케이스인 것 같고 중림은 굉장히 그걸 안고 그냥 묵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림을 뭔가 자기만의 알고 뭔가 비밀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뭐가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러면서 제가 봤어요. 보기에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넘버가 있는데 그 전에 사고 때문에 줄거리는 지금 얘기하면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조선시대 어떤 날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막던 금화군의 대장이었던 중림이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멸하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멸하군 훈련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불이 났었던 그 전에 불이 났었을 때 피해를 봤던 형을 잃었던 천수 그리고 동료를 잃고 했었던 이 중림 그리고 가족을 잃고 했었던 이 연하 뭐 가족이 아니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 백성들이 죽음을 받던 연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펼쳐지는데 이 멸하군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게 이제 그걸 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들 중에 유니플렉스 대학로 안에 있는 공연 중에서는 제일 큰 공연장 중에 하나인데 600석 정도 되나요? 네, 600석 사용 가능한 석이 600석 좀 넘을 텐데 무대가 천고가 좀 높은 공연장이에요. 공연장이 보통은 약간 와이드의 직사각형인데 여기는 약간 세로형의 직사각형 같은 느낌이 드는 공연장인데 그래서 그 여신님이 보고 계셔도 그렇고 거기서 했던 공연들이 이 2층 무대를 그러니까 공연장의 무대 윗부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항상 고민이셨을 텐데 이 멸하군은 대단한 영상으로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영상이 등퇴장에 맞춰서 그리고 그 날개 쪽이 살짝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이 씬이랑 연결이 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상이 거의 어떤 한 씬의 영상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이 거의 함께 계속되니까. 그래서 영상미랑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캐릭터의 그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재관람을 많이 도는 공연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이 멸하군은 그런 것보다는 좀 간편하게
딱 사건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드라마라서 같이 대학로를 친구분들이랑 아니면은 뭐 가족 이렇게 동료들이랑 오랜만에 공연 보시는 분들 이렇게 영업하실 때 이 공연으로 선택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이번에 공연하시는 배우분들 좀 소개 좀 할까요? 네네. 네. 중립 역에는 그 박민성 배우랑 조성윤, 고상우 배우가, 천수 역은 최재웅, 김민성, 이석준 배우가 맡았네요. 여기서 이제 김민성 배우가 초연 때 다른 역할 했다가 아마 천수 역으로 올라간 그런 예일 겁니다. 최재웅 배우는 원래 천수 역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석준 배우가 리딩 때 같이 했다가 초연을 못 하고 이번에 재연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석준 배우한테 이번 멸하고는 좀 다른 멸하군일 거예요. 리딩 때 하고 리딩 때 것을 보완하고 작업해서 초연을 올렸고 초연 때 있었던 아쉬움들을 집어넣어서 재현된 거기 때문에 석준 배우는 그 이제 휙 달라진 멸하군을 만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하 역에는 네. 이제 안유진 배우와 김청아 배우가, 그다음에 강구 역에는 강동우 배우, 구준모 배우, 이기현 배우가 하고요. 멸하군들 신준석, 이홍섭, 이지명 배우, 흥립 역에는 신채림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한번 온스테이지, 그러니까 한 해 공연에 8명 정도의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이 배우들 무대가 1층에 중간에 계단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 네네. 있는 무대 구조라 마지막 엔딩 때 배우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약간 그 포스터, 배우들 얼굴이 나와 있는 포스터를 한 화면으로 한 무대로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이미지가 하나 딱 각인이 돼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자, 티켓 금액 말씀드릴게요. 네. 66,000원, 44,000원 했던 공연인데 금액이 올라가서 좀 아쉬우실 텐데 그 유니플렉스 극장 대관료가 저기 그 TOM 대관료보다는 좀 비싸니까.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극이 캐스팅도 보완되고 네. 작품 노래도 9곡이 더 추가되고 네.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중소극장에서 중대극장으로 바뀐 작품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88,000원, 66,000원, 44,000원인데 초연 받던 분들한테는 이제 체감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여기 3회 정도 보시면 40% 할인권 나간다고 하고 할인 같은 게 이제 좀 그 있으니까 잘 찾아서 보시면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멸하군 할인이라고 해서 소방관이나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종사자는 50% 할인해 주거든요. 주변에 많이 없으시겠지만 네. 이럴 땐 뭐 발품 팔아야죠. 그래서 좀 발품 팔아서 받아보시고 직장인분들을 할인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면 할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좀 이렇게 소속돼 있는 곳에서 좀 잘 찾아보시면 할인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좀 요즘에 대극장에서 잘 나가는 대극장 공연들 할인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거 많았습니다. 저 깜짝 놀란 게 네. 월수금 할인이 있고 화목토 할인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할인이 예. 날마다 있더라고요. 근데 월수금 할인이 있고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만들었을까? 아예 싸게 하지. 다 할인인 거예요. 네. 어린이 공연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연의 진입 장벽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네. 할인이라는 그 이 판매 툴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좀 메리트 있으니까 진행하는 거고 어떻게 하다 우연히 들었어요. 만약에 홍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연히 들어서 나 이거 오랜만에 뮤지컬 한번 봐볼까 하고 딱 들어가서 봤는데 예매 페이지에 재관람 할인 있고 뭐 그 장애우 할인 있고 학생 할인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그럼 상대적 박탈감으로 안 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진입할 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할인. 물론 어떤 공연은 배우 때문이든 작품 때문이든 니즈가 워낙 많아서 수요가 엄청 많은 공급은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공연들이 있을 때는 조금 장벽을 살짝 낮춰놓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여튼 이런 할인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멸하군 국장님이랑 제가 우연히 같은 날 봤거든요. 네. 국장님은 공연 보시고 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신 다음에 공연에 대한 평점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네.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뮤지컬 같은 이런 그 방송이 갖고 있는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것 같아요. 공연 보셨을 때 서사 때문에 아니면은 뭐 노래의 결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고 나면은 작품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해서 다시 한번 공연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의상 같은 것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초연 때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밧줄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밧줄 같은 게 의상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상의는 그대로인데 하의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반영한 것보다는 멸하군 이 직업을 좀 나타내는 의상 같은 것들로 좀 바뀌기도 하고, 연화의 색깔 같은 게 그전에는 약간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었다면 아예 검정색으로 만들어서 이번 시즌은 그래서 약간 대립의 구도를 좀 만들기도 하고, 중림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른 멸하군과 좀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의상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연을 본 사람들은 이런 걸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 세조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의상이나 이런 거 봐서는 조선시대가 딱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상상 속의 조선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의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멸하군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방송하면서 아쉽구나. 이럴 거면 뮤지컬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 방송하면서 이런 의미였어. 이런 거 오늘 좀 새로운 경험을 했었던 녹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초연과 재연을 본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초연 보면서 불나는 장면이나 네. 인원이 적어서 아쉽다 했는데, 네. 재연에 오면서 그게 조금 충족이 됐고요. 네. 볼거리가 정말 화려해졌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초연에 있어 약간 그 캣타워 같은 게 사다리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천수가 항상 이제 불나는지 보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지켜봤었는데 그 장면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 종이 약간 그 초연 때는 그 신에 따라서 없어졌다 들어왔다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무대를 바라면서 오른쪽 그 위에 상시 네네. 종이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종을 천수가 막 치면서 끝나는데, 그것도 나름의 또 울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베르나르다 알바를 저도 얼마 전에 봐서 내내 그 무거운 공연이 마지막에 그 의자 하나로 쾅 주는, 이게 영상이 계속 화려하게 막 멸하군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임팩트 있을 만한 씬에 꽝 하는 어마무지한 종이,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샹들리에 같은 종이 하나 크게 꽝 나오는, 그건 노틀담 득발인가? 여하튼 뭐 그런 임팩트 있는 어떤 이 무대적인 그런 뭐가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 일단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초연에 비해서. 네. 영상이 풍부해졌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TOM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봤던 무대의 임팩트가 유니플렉스 무대 임팩트보다 더 컸었어요. 저는 작은 공연장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근데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번 재연에 썼던 이 무대의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무슨 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무대가 계속 되는데, 컨셉이 하나로 통일돼서 임팩트보다는 통일감이 공연을 보는데 약간 정서적으로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더 좋은 장치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창작 뮤지컬 이렇게 좀 재현되고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요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멸하군 꼭 봐야 되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예. 넘버 진짜 좋거든요. 넘버 좋아요. 제 지인은 DVD를 딱 사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팔아요. DVD 팔아요. 초연 걸 팔고 있는데 거기엔 노래 9개 없는데. 얘기했어요. 그거랑 다르다. 근데 아니다. 난 지금 이 노래에 감겨서 이 DVD를 사야겠다. 또 다른 저랑 같이 공연 봤던 지인은 그냥 너무 재밌었대요. 예, 여러분들 그 노래의 풍성함도 느껴보시려면 멸하군 영상의 풍성함, 노래의 풍성함,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를 지금 저희 같이 찾아내는 재미, 이런 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지쳤죠 이제? 네, 이제 소멸되었죠. 에너지가. 알겠습니다. 멸하군을 하니까 확실히 꺼주네요. 알겠습니다. 자, 8월에 저희가 소개한 공연 이렇게 1, 2부 마쳐봤고요. 저희는 9월 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거면 뮤지컬!